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이 항상 생산적인 이유. 2. 배울 가치가 있는 덕목. 3. 다양한 한국 요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전부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양국은 옛날부터 많은 교류를 해왔고 지리적으로도 몹시 가까운데도 얼굴의 생김새와 체격, 그리고 문화와 사람들의 성격도 전부 다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1년째 살고 있고 한국에서의 삶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 장담컨대 한국에 처음 오면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적응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 살 정도로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내 나라로 다시 귀국하더라도 한국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을걸?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 일단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신기한 것은 한국은 국가번호 자체가 80이라는 거야. 80이라는 숫자를 한국어로 따로따로 발음하면 이것은 한국말로 빨리라는 뜻과 발음이 비슷한데 이렇게 국가번호부터가 빨리니까 한국인들이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문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내가 지금껏 관찰한 한국인들만의 재밌는 특징을 말해볼게. 일단 편의점만 가도 한국인들의 특징을 전부 엿볼 수 있는데 한국 컵라면이나 한국 즉석식품은 아마 너무도 유명해서 너희들도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야.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러한 한국 식품을 다르게 먹는다는 사실 알고 있어? 너희도 알다시피 한국의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최소 3에서 4분은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3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라면을 덜 익혀 먹거든. 실제로 언제는 내 한국인 친구와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내 친구는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1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몹시 초조해하더라고. 그리고 2분이 지나니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까지 파래지더니 그 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덜 익은 라면을 먹더라. 그때만 해도 나는 내 친구의 이런 급한 성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도 이 친구와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한국 편의점의 전자레인지만 봐도 그래. 나는 100% 장담할 수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 어디를 가더라도 전자레인지의 시간이 항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인들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시간조차 못 기다려서 꼭 몇 초간을 남기고 전자레인지 문을 열곤 하거든. 그리고 그들은 음식이 덜 익혀졌더라도 개의치 않고 덜 익은 음식을 먹곤 한다. 재밌는 건 이렇게 덜 익혀진 음식이 정상적으로 익혀진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걸 봐서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인들이 시간을 온전히 못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조리법에 여유롭게 시간을 표기해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 아, 내가 어떻게 덜 익은 음식이 제대로 익은 음식보다 맛있다는 걸 아냐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살게 된다면 한국인들처럼 전자레인지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거든. 어쨌든 한국인들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택배도 몹시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처럼 몇 시간이고 기다릴 필요 없이 편의점에 가서 단 1분이면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기다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바로 한국 편의점에 택배 보내는 기계를 보면 항상 송장을 잡아당기지 말라고 붙어 있거든. 나는 처음에 이걸 왜 적어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차피 기계가 송장을 출력하므로 잡아당긴다고 송장이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언제는 내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 어떤 중년의 남성 뒤에 줄을 선 적이 있었고 이 남성은 송장이 출력되는 그 몇 분을 못 참고 송장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더라고.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이제는 질려버렸다는 듯이 그것을 잡아당기면 기계가 고장난다며 그를 말리더라. 내가 택배비를 계산할 때 그 직원에게 택배 송장을 잡아당기는 한국인들이 많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모두가 잡아당긴다며 몇 주에 한 번은 꼭 출력 기계가 고장나서 자신이 고친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주 업무는 바코드를 찍는 건데 수리를 더 하는 것 같다며 농담도 건네더라. 아,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정말 이탈리아인들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데 실제로 편의점에도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고 카페는 거의 1분에 한 개꼴로 어디서나 볼 수 있어. 한 번은 내 친구와 음료수를 구매하러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는데 내가 커피를 고르려고 하니까 내 친구는 옛날에는 이런 곳에서 커피를 구매하지 않았다며 진짜 한국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나를 어떤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곳의 커피가 편의점 커피보다 훨씬 맛있다면서 동전을 꺼내더라. 그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눌렀고 그 즉시 종이컵이 나왔어. 그러자 친구는 곧바로 종이컵을 낚아챘고 당연히 종이컵이 없으니 커피는 자판기 액체 수거통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지. 이 친구는 그 와중에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몹시 태어냈고 나는 그에게 종이컵을 왜 뺀 거냐고 물으며 지금 커피가 다 흐르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욕을 하며 커피를 받으려고 종이컵을 다시 끼더라고. 하지만 커피는 이미 전부 흐른 상태였고 결국 친구는 커피를 반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자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며 사실 종이컵이 필요했지 커피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았다며 애써 유쾌한 척하더라고. 그러고는 원래 밥도 한 숟갈 덜 푸는 게 몸에 좋듯이 커피도 몸에 좋은 음료가 아니므로 약간 덜 먹는 게 좋다며 합리화를 하더라. 사실 이 친구가 커피를 약간 덜 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때만 해도 나는 한국인들은 정말 병적으로 성격이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너희 그거 알아? 한국인들의 휘저리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말이야. 뭐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할 것 같지만 이들이 몹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물도 몹시 완벽하다. 아마 이런 한국인들의 완벽한 일 처리 덕분에 아무도 한국인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급한 성격을 보이긴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건 별로 놀랍지도 않아. 한국인들은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소변을 보러 간다고. 물론 전부가 이러지는 않지만 이건 내가 한국에서 정말 놀랐던 부분 중 하나야. 지퍼가 아니라 벨트를 푼 게 아닐까? 나도 한국에 교환학생을 한 번 갔다 온 이후로 가끔은 나도 모르게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벨트를 풀곤 한다. 글쎄요. 한국인들은 엘리베이터에 타기만 하면 어김없이 닫힌 버튼을 누르던데요. 일본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의 문화에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네요. 어느 나라든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건 공동이다.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고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 있을 때는 닫힌 버튼을 안 누르더니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면 층보다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던데? 함께 탑승하려고 달려오는 나를 보고도 일본인들은 어김없이 닫힌 버튼을 눌렀거든. 이 커뮤니티 내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분을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 같아. 남의 나라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는 정말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ATM기에 가도 똑같아. 그곳에는 절대 영수증을 잡아당기지 말라고 쓰여 있지.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만 들리면 어김없이 영수증에 손을 얹고 있다. 한국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겉옷을 벗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심지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지. 그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빠른 속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우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들도 집에서 빠르게 샤워하기 위해 벗고 다니는 걸까? 글쎄 아마 그들은 옷을 입는 시간이 아까워서 우통을 벗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냥 바지와 슬리퍼만 착용한 채 밖으로 나오는 거지. 중국인이 샤워를 한다고? 너는 분명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일 거야. 너희들 3분 요리라는 한국 음식 봐라. 3분을 데우거나 끓이면 되는 한국의 간편 음식인데 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3분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어. 한국인들은 3분을 예약해 놓고도 꼭 30초 이상을 남기고 조리를 멈추거든. 나는 내 마지막 말에 정말 공감한다. 그들이 그저 급하기만 했다면 아마 선진국으로 발전하지도 못했겠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거야.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그들의 높은 IQ 덕분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일을 그저 빠르게만 하거나 완벽하게만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못하거든. 지구에 많은 나라가 존재하듯이 음식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먹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진 음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아주 귀한 재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흔해서 잘 먹지 않는 재료도 있으며 반대로 먹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몰라서 건강에도 좋고 맛 좋은 재료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해외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수십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고급 재료가 수천 원에 팔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며 당연히 반대로 외국에서는 비싼 재료가 한국에선 너무 흔한 경우가 있죠. 아마 이것의 가장 좋은 예로 굴이 아닐까 싶은데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에서 만 원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적어도 2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말하죠. 그만큼 이탈리아에서는 굴이 고급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급한 재료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것이죠. 물론 환경에 따라 맛이나 영양이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밥상을 보던 외국인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톡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식물을 포함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물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보거도 톡이 있으며 이것을 잘 제거하고 먹지 않을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마다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독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는 화살에 보거독을 발라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먹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미 보거 맛에 빠진 사람들은 독을 제거해서 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만 제거하면 식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지구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한식은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김치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존재하고 조상님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요리를 해봤나 싶을 정도로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프랑스 식물 박물관에는 한국에서 먹지 않는 식물은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식의 매력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도 이것과 관련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간 날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한동안 말없이 식탁을 바라봤어. 혹시라도 너희가 나처럼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 나는 어릴 때부터 나무, 꽃과 함께 자랐어. 매우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집에 큰 마당과 짧게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었다. 물론 공터는 우리 집 소유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소유의 큰 마당 같았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항상 그곳에서 혼자 놀았는데 다양한 꽃과 나무, 곤충들과 함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꿈은 식물학자가 됐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꽃과 나무를 공부하고 있어. 내 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모습이 꽃과 나무를 발견하는 거야. 이를테면 머리가 있는 꽃이나 육식하는 나무 같은 거 말이야. 어릴 때부터 아빠가 내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비슷하게 생긴 버섯과 꽃이 많으니 꼭 마트가 아닌 시장에서 사는 채소와 버섯은 잘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어릴 때 마당에 있던 버섯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 그 뒤로 아무거나 입에 넣는 버릇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빠는 여전히 내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빠의 걱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하게 됐다. 나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다른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갔어. 나는 그녀가 나만큼 식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어.
다행히 그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 당연히 그녀가 행복한 모습이 당황스러워서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 그녀가 직접 요리한 몇 가지 음식과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식탁에 많은 요리를 올려놓았는데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내가 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배운 식물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야. 보통 독이 있는 동물은 그것을 저장하는 장기가 있고 그것을 제거하고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소의 경우 독이 있으면 어떻게 먹든 그 독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요리한 채소는 다름 아닌 독이 있는 식물이었고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같이 공부한 것을 모두 까먹은 거냐 물으며 진심으로 걱정이 됐다. 한때는 같이 식물을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독이 있는 산나물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살면서 한 번도 그것으로 만든 요리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며 애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주까리 말고도 옷순으로 만든 요리도 있더라고. 식물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답게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해 요리한 것은 반가웠지만 독이 있는 것까지 요리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 혹시 나를 한국으로 초대한 이유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험을 해보기 위함인가 싶었고 친구에게 당장 버리라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일부러 준비한 재료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선 이런 재료로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독이 든 식물도 사람이 잘만 요리해서 먹으면 영양 가득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유혹했고 살짝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공부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젓가락으로 살짝 웃은 뒤 그것을 입에 넣었어. 당황한 나는 왜 미련하게 목숨을 담보로 한 궁금증을 풀려고 하냐며 그녀를 다그쳤고 빨리 뱉으라 했다. 역시나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쓰러졌고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국에선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가 뭐냐고 쓰러진 친구의 몸을 흔들며 물어봤는데 갑자기 내 귀로 입을 갖다 대더니 너무 맛있어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친구의 장난이었고 나름 오랫동안 식물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응급처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지니 결국 찾는 건 구금차더라.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뜨거운 물로 한 번 데쳐서 먹으면 독소가 빠지고 또 자란 지 얼마 안 된 것은 독소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데치고 먹으면 상관없다며 옛날부터 먹었다고 해. 그 말을 듣고도 사실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줬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어서 손이 멈추지 않더라.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독이 든 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 요리해 먹은 사람은 얼마나 대담한 것인가. 놀라워지더라. 친구가 말하길 자신이 한 것 외에도 한국에는 비슷한 여러 가지 요리가 더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도 볼 겸 놀러 온 것이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혹시라도 처음 보는 식물로 만든 요리를 보게 된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걸 추천해. 아마도 몇 초 뒤에는 맛있게 먹겠지만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식물학을 공부하던 외국인이라 그런지 식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비빔밥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가 고사리인데 이 고사리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재료로 사용해왔죠. 어떤 재료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럼 해당 글에 대한 자세한 해열 반응 살펴보겠습니다.